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중국어 학원 HSK 대표 강사 시원스쿨 중국어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번 11월에 있었던 기출문제로 12월 시험, 올해 마지막 시험이죠.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독해 일부분은 한결같아요. 문장 분석력 문제, 절대 빠지지 않는 문제고요. 많이 나올 때는 우리가 거의 10문제 중에서 5, 60%가 거의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는 문제예요.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는 문제는 내가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어요. 이런 일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호흡을 정확하게 하시고 주어가 뭔지 서술가 뭔지 큰 호흡으로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 자, 최근에 이 문제 또 나왔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호흡을 보면 수이죠 라는 전치사 구조는 우리가 괄호를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장 성분이 또 아니기도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한 호흡이다 라는 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동사가 쉬다, 쉬하고 똑같아요. 두 글자로 쓴 것 뿐인데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라는 사동동사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 괄호는 없는 걸로 치고 갑자기 중국 친구한테 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위로 하여금 나타나게 했어 이렇게 말하면 중국 친구가 뭐가? 너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당연히 질문할 겁니다. 자, 이 모양 전치사 구조가 앞에 나왔어요. 근데 뒤에 보통 랑, 叫, 使, 링 같은 사동동사가 나와 있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요 모양으로 정말 시험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 말도 없이 주어 없이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겠다 하면 당연히 상대방은 뭐가 라는 주어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절대로 성립이 되지 않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데 두 가지 정도가 보여요. 일단 쉬더를 빼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주어가 나타나게 돼요. 우리 주위에 出现 나타났다. 어떤 것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쉬더를 꼭 쓰고 싶다 그러면 수이저를 빼주세요. 그러면 智能手机 우리가 매일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의 보급이 뭐로 하여금 우리 주위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가는 방법 두 가지가 가능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가 없는 문장을 한번 풀어보셨어요. 자, 두 번째 역시 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뭔지 모르죠? 그러면 우리 그냥 이것은 하고 넘어가면 돼요. 취배 갖추고 있어요. 뭐를? 价值 어떤 가치를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 또한 하고 부사가 나왔으니까 주어는 그대로 가는 호흡이구나. 자, 또한 可以防病治病. 자, 여러분, 요렇게 우리가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병렬 관계죠.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몸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작용이라는 목적어가 있는데 이 목적어와 어울리는 뭐가 없어요? 서술어가 없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의부터 여기까지는 조용을 꾸미고 있는 말들이고 이요 또한 이런 작용이 사라져 버렸어요. 있다, 요, 같은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없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작용. 이렇게 하다가 그냥 말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동사가 없어서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장 문장에서 우리가 주요한 성분, 주어, 서술어 없는 문제가 하나씩 출제가 되었었고요. 자, 이번에는 역시 분석력을 통해서 푸는데 말도 안 되는 어순을 보인 문제가 두 개 있었어요. 자, 55번 문제였는데요. 쭉 보시면 어떤 经营许可证 허가증이 주어져. 申请해서 下来 했다 그러면 신청해서 허가가 났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终于라는 부사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당연히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너무 쉽죠? 네. 자, 어순 틀린 거 하나 더 볼게요. 네, 60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선생님 너무 길어요.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이지만 호흡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科学家 해석 안 되면 그냥 과학자들이 在 뭐뭐한 후에 발견했어요 라고 한 다음에 지금 이 뒤에 내용은 전부 뭐냐? 그냥 발견한 내용에 대해 목적어들이 엄청 길게 지금 나열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목적어 속에 들어가서 다시 호흡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目前약 25마리 정도의
동베이호, 동북 호랑이는 자 다시 주어가 보이고 이용력 가지고 있다. 이것을 해석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호흡만 일단 해보세요. 그리고 게다가 이 호랑이들로 쭉 가는데 两国边界라고 했어요. 양국의 경계선, 국경선, 시창이라는 부사, 종종 자주 6급 부사죠. 동사가 뒤에 있잖아요. 지금穿越는 뛰어넘는 것을, 가로질러서 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야겠죠. 时常 穿越를 먼저 쓰고 뛰어넘습니다. 무엇을? 하고 목적어가 뒤로 가서 동북 호랑이에 대해서 계속 흐름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주요 성분이 빠진 거 아까 앞에 두 문제 있었고요. 그리고 어순이 이렇게 전혀 맞지 않게 꼬여버린 거 두 문제 해서 주로 문장 분석을 통해서 푸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요. 자, 또 한 문제. 우리가 올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021년만. 2020년, 19년 가면 더 많아요. 2021년만 봐도 8월 적중, 10월 적중 특강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들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올해만 세 번째라는 얘기죠. 자, 동사 중에서避免, 피하다, 난면, 뭔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걱정이다. 预防, 예방하다, 防止, 방지하다 같은 동사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얘네들 뒤에는 항상 어떤 내용이? 뭔가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 무조건 여러분 섞어서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딱 끊고 뒤가 부정적인 내용인지 확인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접속사로 한번 바꿔보면요. 우리가 앞에 문장을 A, 뒤에 문장을 B라고 했을 때 A 함으로써 B하다 하고 이렇게 이를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미엔이잖아요. 이미엔이라고 써서 A 함으로써 B를 피하다. 이미엔, 미엔더, 샹더 똑같은 말입니다. 그 중에 이미엔과 미엔더는 HSK 단어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방을 이용해서 이 방, A 함으로써 B를 예방하거나 방지하다 해서 총 역시 네 단어. 이미엔, 미엔더, 샹더 똑같고 이 방까지 눈에 보였다. 그럼 무조건 끊고 뒤가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확인하자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방추가 보이죠. 그러면 섞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머리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끊어버리시고 뒤에 내용이 무조건 마이너스여야 해요. 此类事件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뿌를 빼셔서 다시 발생하게 부정적이게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뜻을 섞어보면 방지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사실 앞에서 제가 풀이했던 것도 단어와 문장이 다를 뿐이지 그 문형은 그대로 너무너무 많이 출제되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내년부터 우리가 12월 시험은 물론이고 내년부터 이제 7급, 9급이 뭐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 아직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중국하고 막 연결 중인데요. 이게 또 뭐 코로나가 요즘 좀 심해지고 이래서 뭐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다음에 만약에 소식을 입수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할 겁니다. 그치만 변함이 없는 건 1급에서 6급은 2년간은 최소 2년간은 변함없이 이 정도의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7, 8, 9 고등 HSK가 위에 얹혀지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나오는 것들은 항상 언제나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독해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안 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적중 특강으로 탁 찍어서 얘기할 만한 게 좀 애매해서 뭐 비교를 해드릴 만한 거 이런 게 좀 없었는데요. 그 대신 이제 제 입장에서 얘기하면 저는 오프라인에서도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요 시험 치는 토요일 그 전주 월에서 금요일까지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한 내용 특히 금요일날 바로 강의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긴 했었어요. 근데 일단 온라인 강의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쓰기가 좀 인상적이었던 건 사실 최근 몇 개월간 굉장히 쉬웠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지문 자체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도 역시 지문은 비교적 평이한 수준이었는데 꼭 써야 하는 단어가 이게 너무 한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좀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인공 이름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야땅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는 단어가 좀 어려웠어요. 지휘 이미ao, 이미ao라는 단어는 사실 HSK 단어가 아니지만 우리 요즘
정말 우리한테 너무 중요해요. 백신이고요. 지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소아마비인데 이거는 몰라도 무조건 외워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PPT를 치시는 분들은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책상에 적으면서 외웠었어야 되고, 제가 걱정했던 건 오히려 IBT인데, IBT 학생분들은 이건 이제 써서 한자를 찾아내야 되는데 못 써가지고 또 못 찾아낼까 봐 발음을 분명히 모르실 것 같고, 그런 좀 걱정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위엔정强力 制冷包라는 어떤 냉장고 가방이에요. 요게 또 되게 중요한 단어였는데 한자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말을 그대로 암기해야 된다는 거. 요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거고요. 그거 말고는 전체적인 글의 난이도가 어려웠던 거는 아니에요. 자, 총 9단락이에요. 우리가 1000자를 400자로 줄이기 하고 있죠. 자, 9단락이면 이렇게 40%까지 줄여냈을 때는 단락 개수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팍팍 줄여졌을 때는 단락이 좀 더 합쳐지는 현상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4개에서 5개가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요약 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도 여기 정도에서 해결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요약 쓰기의 기본 규칙, 단순히 단락별 요약하면 안 된다는 거. 자, 1번 단락이니까 여기서 내가 40% 뽑아내고, 2번 단락도 40% 뽑아내고, 이렇게 각 단락별로 이렇게 40%를 뽑아낸 다음에 쭉 연결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요 앞에 특히 이제 마무리하니까요. 하나만 보지 말고 적중특강을 조금 많이 보세요. 여러분 많이 보시면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텐데, 뭐 11단락, 12단락 이런 것도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한 단락을 날리기도 해요. 제가 안 쓴다고요. 이거는 전체의 흐름에서 중요한 부분을 40% 우리가 뽑아내는 거지 무조건 단락별이 아니거든요. 어떤 단락은 정말 90%를 써야 되는 단락도 있고, 어떤 단락은 아예 날리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10분 동안 그 보는 시간에 처음부터 암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은 절대 금물인 거 아시죠? 2번, 중복되는 내용이나 뒤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으면 당연히 패스가 되겠고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그는 화가 났다 한 다음에 뭐 화가 내서 뭐 땀이 쩔빨 흐르고 뭐 얼굴이 벌개지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빼주게 되는 거고, 문학적으로 좀 멋을 부린 것도 사실 요약 쓰기를 하면 갑자기 요약하다가 멋부리면 오히려 이상해요. 깔끔하게 설명으로 객관적 서술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칭 대사 워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직접화법, 사람이 말을 하는 거를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정말 많이 주의해 주셔야 돼요. 원래 말은 당연히 워라고 했겠지만 우리가 이제 간접화법으로 바꾸면 타로 바뀐다든지 하는 건데, 그 연습은 요 바로 전 적중특강을 보시면 워낙에 전체 글이 대화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대화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러분한테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인칭 대사의 문제는 있지 않았고요. 지시 대사는 나중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제 연결의 문제가 생기죠. 아무래도 이 문장을 쓰고 쭉 안 쓰다가 또 그 다음 문장을 쓰고 이러다 보면 이게 갑자기 연결고리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그래서, 그러나, 따라서 같은 관련사를 이용해서 연결을 부드럽게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전체 내용을 파악해서 거기서 40%를 뽑는 거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한번 볼 건데, 한국어로 해석은 최대한 원래 중국어에 맞게 직역, 좀 어색하더라도 직역으로 가보도록 하고, 한국어니까 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2년 9월 28세의 야땅은 한 유명한 의과대학의 소아과를 졸업했다. 이어서 그는 한 명의 지원자로서 국제적십자 산하의 한 아동 구조 공익 조직을 따라 어느 나라의 한 외진 농촌에 와서 그곳의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진단했다. 며칠을 일한 후 야땅은 많은 진료하러 오는 아동들이 소아마비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원인을 조사하고 나서야 그들이 영유아 시기에 대부분 제때 소아마비 백신을 주사 맞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세 번째 단락. 처음에 야땅은 이것이 아마도 이 국가의 의료와 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러나 의료봉사에 동행한 한 관리의 말은 그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는 충분한 백신이 있지만 단지 이곳에만 오면 약효가 사라지는데 왜냐하면 이곳은 사용해서 저온으로 백신을 보존할 냉장고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직역하고 있어요. 네 번째 단락. 알고 보니 그곳은 경제 조건이 낙후해서 많은 병원과 진료소가 모두 돈이 없어 냉장고를 살 수 없었고 어떤 진료소는 심지어 전기조차 없어서 정부도 모든 외진 병원과 진료소를 위해 냉장고를 배치할 힘이 없었다. 소아마비 백신은 기었고 반드시 저온 하에서 보존해야 해서 일단 저온 환경을 벗어나면 매우 빠르게 약효를 잃게 된다. 그런 냉장고가 내장된 차량은 또 산길이 험해서 운전해서 들어올 수 없었다. 네, 다섯 번째 단락. 야당은 또 이러한 산촌 사람들이 만약 소아마비 백신을 보존할 조건이 있는 큰 병원에 가려면 매우 먼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많은 부모들은 차라리 아이를 데리고 백신을 맞으러 가지 않았다. 여섯 번째 단락. 의료봉사에서 돌아온 후 마음을 아주 오랫동안 가라앉히기 어려웠던 야당은 전기가 부족하고 냉장고가 없는 곳이 그가 간 적 있는 그 외진 산악 지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12억이 넘는 사람들이 전기와 냉장 설비가 부족하고 많은 아이들은 출생하자마자 분명 소아마비 백신을 사용할 권리가 없었다. 그들은 도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제가 오타예요. 이러한 저온 보존 약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의학의 진보가 가져오는 복지를 누려야 해. 야당은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7번 단락. 그래서 그는 가족들의 반대에 상관하지 않고 한 큰 병원에 정식으로 채용될 기회를 포기하고 혼자서 소아마비 백신 사용의 공경을 바꾸는 길로 들어섰다. 그는 먼저 새를 낸 실험실에서 백신을 온도를 높여도 약효를 잃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려 시도했는데 그러나 2년이 넘게 노력한 후 여전히 어떠한 성과도 없었다. 야당이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는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 나는 왜 반드시 백신을 바꾸는 데만 시선을 집중하고 냉장고가 아니었을까? 냉장고를 바꾸면 아마도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덟 번째 단락. 매우 빠르게 깨달음 후에 야당은 관련 영역의 학자와 연락하기 시작했고 2005년 8월의 어느 날 한 유명한 연력학 교수의 도움하에 그는 마침내 성공적으로 보온병 크기의 휴대식 저온 약품 저장 장치, 그게 이름이 위엔종 장리출렁바오라고 하는 것을 연구 제작해냈다. 이런 미니 냉동 가방은 부피가 매우 작지만 그러나 냉동 효과는 매우 좋아서 1시간을 충전하기만 하면 냉동 가방은 48시간 내에 시종일관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게다가 휴대해서 어떠한 곳이든 갈 수 있었다. 마지막 단락. 오늘날 위엔정 장리출렁바오는 이미 전 세계의 많은 정부와 의료기구에 의해 구매되었고 또한 그것을 저온 저장 설비가 없는 외진 지역에 사용하고 있다. 이 냉동 가방은 가성비가 높아서 야당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수익을 얻게 한과 동시에 무수한 생명을 구해냈다.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기서 40%를 한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제 기준이지만 한번 여러분하고 노력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강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생각이 비교적 맞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보통 항상 1번 단락은 확 줄여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는 앞으로의 흐름과 관련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수식하는 말 같은 것만 좀 쳐냈어요. 연도는 데려갈 거예요. 2002년 9월. 그리고 야당은 뭐 유명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의과 대학의 소아과를 졸업한 후하고 우리가 이어서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후 그리고 좀 많은 것들을 빼고요. 지원자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지원자, 자원봉사자로서 자 역시 좀 중요한 말만 찾으면 돼요. 공익조직을 따라 아니면 우리가 적십자 이걸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까지는 사실은 없어요. 공익조직을 따라 어느 나라의 외진 농촌에 와서 당연히 그곳에 이런 것들이 좀 치는 거죠.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진단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가져가되 조금 필요 없는 수식 성분 겹치는 내용들 그런 것만 조금 쳐냈습니다. 중국어로 한번 해보면 2002년 9월 야당 어디를 졸업했냐면 医学院儿科毕业后 하고 바로 연결할 거예요. 후에 跟随 따라갔다는 얘기요. 作为志愿者作为志愿者 5급 단어죠. 지원자로서 跟随公益组织跟随公益组织 공익조직을 따라서 来到一个某国的 이렇게 할까요? 来到某国 뭐 어떠한 확실하지 않을 때 쓰는 말 죄송해요. 某国的 외진 偏远农村에 와서 为孩子 아이들을 위해서 免费诊断 诊断 여러분 사실 이거 5급 단어예요. 별로 어려운 단어 아니죠. 그래서 항상 1번 단락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수식 상무만 빼고 기본적인 설명은 가져간다는 거. 그 다음 2번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며칠을 일한 후 할 필요 없죠. 며칠 후 야당은 많은 당연히 진료하러 오겠죠. 이런 말들을 다 빼줘야 돼요.
많은 아동들이 소아마비. 자, 환요, 앓는다는 얘기예요. 샤월 마비, 요거 6급 단어. 여러분 사실 6급 단어만 나와도 이제 좀 쓰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번 쓰기가 제가 어려웠다는 거는 요 전까지는 조금 5급 단어 위주로만 알아도 좀 쓰기가 편했는데 이번엔 6급 단어가 꽤 많이 섞여 있어서요. 마비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걸 발견했고 원인을 조사하고 나서야 필요 없죠. 원인이 바로 뭐뭐이다로 지금 괄호는 이제 제가 말투를 바꾼 것들이에요. 원인이 뭐였다? 그들이 영유아 시기에 대부분 제때 필요 없고 소아마비 백신을 주사 맞지 않았다는 것이 없다 하고 바로 설명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几天后, 야, 땅은 바로 발견했다와 일단 연결해 주고요. 发现, 뭐를 발견했냐면 很多儿童患有, 앓고 있더라. 小儿麻痹症. 그리고 原因是, 원인은 他们因在 쓸게요. 어떤 시기에? 婴幼儿 婴儿 6급 단어고요. 幼儿 5급에 들어가요. 그래서 영유아 합쳐서 婴幼儿时期 뭐를 맞지 않았어요? 주사 맞지 않았다. 注射没有注射 그리고 아까 우리 백신 이름 指挥疫苗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까요? 原因是在他们婴幼儿时期没有注射 그리고 指挥疫苗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기서 여긴 거는 실제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했을 때 쓰는 이외를 쓸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마도 이 국가에 필요 없죠. 의료와 약이, 일단 약으로 가겠습니다. 약이 부족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起初 처음에 6급 단어 있었어요. 亚当以为可能是 아마도 因为 뭐 때문이겠구나. 缺药 약이 부족하기 때문이겠구나라고 여겼는데 但是 자, 이런 수식성분 너무 불필요하죠. 한 관리가 그에게 가우스 쓸 거예요. 직접 화법 쓸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핵심은 뭐예요? 그곳은 이걸 사용해서 저온으로 백신을 보증한 냉장고가 없기 때문이라고 혹은 없다라고 알려주었다 라고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但是一位官员 한 관리가 告诉他那里그곳은 没有冰箱 어떤 냉장고? 用来保存 低温保存이죠. 低温保存疫苗 할 냉장고가 없다 라고 알려주었다. 다시 但是一位官员告诉他那里没有冰箱低温保存疫苗 라고 알려주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죠. 알고 보니 原来 그곳은 경제 조건이 낳고 해서 자, 가장 중요한 거 많은 병원과 진료소 필요 없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으니까요. 돈이 없어서 냉장고를 살 수 없었다. 우리가 경제적 여력이 안 되어서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가능부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막 뚱뚱해서 옷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옷이 이렇게 내 몸에 내려가지 않는 거니까 穿不下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 옷이 2천만 원짜리라서 못 입으면 穿不起 요걸 쓰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인 여력이 안 돼서 라는 의미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买不起라는 말을 바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어떤 진료소나 하고 조금 더 추가 설명이 들어가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일단 빼셔야 돼요. 우리가 요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요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돈이 없어 냉장고를 살 수 없었는데 문제는 소아마비 백신은 반드시 저온하에서 보존해야 한다는 사실. 일단 저온 환경을 벗어나면 이것 역시 앞에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쓸 생각인데 순서를 조금 보니까요. 알고 보니 그곳은 경제 조건이 낳고 해서 돈이 없어서 냉장고를 살 수 없었는데 소아마비 백신은 반드시 저온하에서 보존해야 해서 한다 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요 내용을 요 앞에다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 그곳은 경제 조건이 낙후한데 소아마비 백신은 반드시 저온하에서 보존해야 하지만 但是 그러나 돈이 없어서 냉장고를 살 수 없었다로 끝내면 조금 더 우리가 줄였을 때는 흐름이 더 좋아지는 原来那里经济条件落后 하다. 그 다음 소아마비 백신 指挥疫苗必须在低温下保存但是买不起冰箱 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요렇게 내려오시면서 연결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냉장고가 내장된 차량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이것에 대한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니까
충분히 빼셔도 우리가 흐름을 느끼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5번 달라. 자, 야땅이 알게 되었다 보다는 이제는 그냥 바로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야땅은 이런 걸 알게 됐다의 흐름을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같이 아는 내용으로 이제 객관적 서술로 들어가도 됩니다. 산촌 사람이 백신을 보존할 조건이 있는 큰 병원 말고 그냥 백신이 있는 큰 병원에 가려면 매우 먼 길을 걸어가야 해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가 아니라 그냥 해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맞으러 가지 않았다. 이렇게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산촌 리더런이 백신이 있는 병원에 가다 要去有疫苗的大医院要去 가려고 하면 要走很远的路 해서 因此很多父母不带孩子去打疫苗안 해도 되겠죠? 不带孩子去打 맞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네, 6번 단락 계속 볼게요. 의료봉사에서 돌아온 후라고 했어요. 자, 의료봉사는 의무할 때 의자를 써서 이전이라는 말을 쓰긴 할 거예요. 마음을 아주 오랫동안 가라치기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너무나 자세하잖아요. 야땅은 보시면 두 가지를 알게 돼요. 첫 번째는 이런 곳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세계적으로 엄청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권리가 없구나 하는 두 가지를 알게 되었다. 두 개를 다 쓸 필요 없겠죠. 하나만 알게 되었다 하고 요 두 개 중에 뭘 쓰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 전기 부족하고 냉장고 없는 얘기를 했는데 또 그거를 반복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거. 세계적으로 12억이 넘는 사람들이 전기와 냉장 설비 부족하고 많은 아이들이 출생하자마자 이거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소아마비 백신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를 한 번만 딱 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一诊回来后亚当又了解到또 알게 되었어요. 뭐를? 世界上超过10亿人缺 부족해요. 电和冷藏设备 하고 很多孩子많은 아이들이 没有 뭐가 없냐면 使用 아까 그 백신 이름을 우리가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정말 机会疫苗的权利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결심을 하는 상황이 중요해요. 그래서를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야땅은 잘 보시면 사실 뒤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가족들의 반대 상관하지 않고 한 큰 병원에 정식으로 채용될 기회를 포기하고 이걸 제가 앞으로 가져와서 야땅은 큰 병원에 채용될 기회를 포기하고 이를 위해 이는 아까 요 앞에서 나왔던 이 상황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결을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于是 因此 상관없어요. 야땅은 뭐를 포기했다고요? 放弃被一家大医院录用的机会 하고 为此이 말 많이 나오죠. 이를 위해 为此努力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결정했다를 앞쪽에 놓으시면 됩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于是亚当放弃被一家大医院录用的机会决定 심표하고 결정했다. 决定为此努力 하기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일단 여기까지가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단락을 나중에 끊을 거예요. 요약 쓰기를 할 때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어떤 식으로 노력하는지 구체적인 묘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자기가 결심하게 된 어떤 배경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내용을 앞으로 넘기고 여기서 나중에 단락을 끊을 겁니다.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는 정말 실험실에서 필요 없는 말. 백신을 온도를 높여도 약효를 잃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했다. 타야오 짜오 따오 찾아내려고 했다. 어떤 것을? 방법이죠. 근데 어떤 방법? 把疫苗 백신을 升温 온도를 높여도 而不失掉 약효를 잃지 않는 药效不失去的 약효를 잃지 않는 办法를 찾아내려고 시도했다. 빼고 바로 그냥 찾아내려고 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他要找到把疫苗升温而药效不失的不失去的 하셔도 되고 그냥 不失的 잃지 않는 办法 혹은 方法를 찾으려고 했지만 2年后仍然没有任何成果 어떠한 성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빈털털이 되었다 중요하지 않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왜 냉장고를 생각하지 않았지? 그래서 냉장고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내용으로 넣어버리면
그냥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于是他 그래서 그는 决心 뭐를 바꾸기로? 改变冰箱 하기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하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 나왔어요. 이거 해봤는데 2년 후에 성과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엔 냉장고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본인이 하는 생각, 아마도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8번 달라. 자, 그리고 바로 2005년의 8월 한 열역학 그대로 쓰시면 돼요. 热力学 교수의 도움 하에 그는 마침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성공적으로 研制出了 말도 정말 많이 나와요. 연구하고 제작해냈다. 뭐를? 자, 보온병 크기에 요 얘기는 좀 이따 미니라는 말로 우리가 다시 가져갈게요. 크기가 작다는 거. 휴대할 수 있는 便携式 携带 사실 이거는 5급 단어거든요. 휴대하기에 편리한 식의 그리고 저온 약품 저장 자체 필요 없죠. 저온이니까 당연히 나중에 약품을 저장할 수 있을 거니까 요 이름은 살려야죠. 이것을 연구 제작해냈다. 2005년 8월 在 누구의 도움하에 一位热力学教授的帮助下他成功的研制出了 뭐를요? 便携式 휴대가 편리한 식의 远征强力制冷包를 연구 제작해냈다. 이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미니 냉동 가방은 이 말을 씀으로 인해서 크기가 작다는 건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미니, 그 영어의 미니를 그대로 음력해서 쓰죠. 미니 냉동 가방은 요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制冷包. 냉동 가방은 작지만, 똑같은 말. 그쵸? 뭐만 하면 1시간을 충전하기만 하면 48시간 내에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냉동 효과가 좋다는 말은 다 따라오는 것이 되겠죠. 게다가 휴대해서 어떠한 곳이든 갈 수 있었다까지 설명해 주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这种 미니 制冷包는 하고 바로 넘어가서 只要就쓸 거예요. 뭐뭐 하기만 하면 只要充电1个小时 하기만 하면 在48个小时内 뭐를 유지해요? 保持低温状态 저온 상태를 유지하고 而且可以携带 요거 5급 단어라고요. 휴대해서 到 어디 갈 수 있었다? 任何地方 어떤 곳이든 휴대해서 가져갈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충분하겠죠. 마지막 9번 탈락. 오늘날 今天 이 가방은 이미 전 세계 많은 정부와 의료기구에 구매되었고 또한 그것을 저온 설비가 없는 당연히 없는 곳이니까 우리가 이걸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외진 지역에 사용하고 있다. 자, 今天远征强力制冷包已经被 뭐에 의해서 很多政府和医疗机构采购 구매되었다. 并且使用在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다? 偏远地方, 偏远地区 아주 외진 곳에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심표. 지금 이게 이 사람이 돈을 조금 구하게 되고 이게 벌게 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바로 연결해서 무수한 생명을 구했다.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완주, 6급 단어, 완주로 우수 생명.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요약 쓰기가 비교적 좋은 포인트들을 뽑아서 완성되게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면 1번에서 2번 단락은요. 야땅이 외진 농촌에 가서 아이들이 소아마비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내용. 3번에서 5번 단락은 백신을 맞지 못한 원인. 이게 냉장고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6번 단락에서 아까 7번 단락 어정쩡하게 끊어냈어요. 아이들이 백신을 맞을 권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이제 결심하게 되는 부분까지. 그래서 큰 병원 안 가기로 하고 결심하는 부분까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진짜 연구 과정 7번 중간에서 8번까지 휴대식 냉동 가방을 연구 제작해 냈고 마지막 단락은 빼내서 오늘날 현재 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내용까지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은 제목은 너무 뻔하지 않을까요? 이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진짜 죽어도 생각이 안 났다. 피하는 방법 주인공 이름을 써서 야 땅에 制冷包로 피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쓰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 이랬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6급 단어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 이번 적중특강도 최원장 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렸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정말 올해 마지막 시험을 대비하는 적중특강까지 한번 촬영해 봤는데요. 정말 시간 빠른 것 같죠?
꼭 여러분 이번에 잘 치셔야 돼요. 잘 치셔서 내년에 우리 고등 HSK가 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발표상은 3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제부터는 우리가 또 내년에 고등 HSK를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도록 이번 시험 정말 잘 치셨으면 좋겠고, 적중특강을요 이번 것만 딱 보시는 것보다는 보통 한 3-4개월 정도 어느 정도의 시험의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3-4개 정도 모아서 보신다면 정말 크게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